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좀 상세히 보내주시면은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달아서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티에셋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보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문자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서구 염창동 강변 한솔 솔파크 32평 보유 중입니다. 자, 매수한 지는 4, 5년 정도 됐고요. 실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걸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참고로 저는 1주택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1주택을 지금 매도를 하고 더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시청자분의 어떤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저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이제 무조건적인 보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지부터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강변 한솔 솔파크 아파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입지가 괜찮습니다. 베이스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여기 있고 바로 근처에 이제 9호선 지하철이 인접해 있고요. 굉장히 가깝네요,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한강이고요. 녹지 여건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또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학군도 괜찮고 마트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상권도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아파트가 단지 규모가 조금 작긴 합니다. 단지 규모가 좀 작긴 한데 근데 염창동 일대는 워낙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요. 사실 중소규모 단지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를 찾으려면 저기 등촌동이나 가양동 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또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연식도 아직 준수하고 그리고 염창동 일대에서는 나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도 좋고 계속 보유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제가 이미 일단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긴 하지만 고민이 되는 건 맞죠. 최근에 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갈아탄다면, 그죠? 갈아탄다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여기 염창동 지역에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더 상급지로 갈아탄다면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도심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갈아타야 할 상급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혹은 강남 3구, 그죠? 아니면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이제 옮겨가야 할 더 상급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신중하자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갈아타야 할 이런 지역들 아파트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큼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괜찮은 아파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에 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1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10억. 그죠?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넘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평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주요 지역들이 어디냐? 바로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평균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도하고 플러스 알파로 웬만큼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지역만 상급 지역으로 바뀔 뿐이지 어떤 우리 아파트보다 더 아파트 자체의 상품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파트를 이제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이 상급 지역에서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면 아마 우리 아파트보다 연식도 훨씬 더 오래됐고 인프라도 훨씬 더 떨어지는 이런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게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는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조금 일단 신중한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 괜히 어설프게 갈아타다가 지금 우리 아파트 비과세 받는 게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세금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엄청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뭐 비과세 받는다고 하면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거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 매도하고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 이사 가는 아파트에 1년 안에 입주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1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이거 자체가 요건이 일단 굉장히 까다롭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어쨌든 매도를 해야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수할 잠재적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마 더 선호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갭 투자로 사게 되면 그 세입자가 다음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세가를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아예 새로 전세를 맞추면서 높게 전세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가 이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잠재적인 투자자가 애초에 유주택자라면 우리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를 할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게 되면 엄청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주택자가 우리 아파트를 만약에 9억에 매수한다고 하면 뭐 취득세만 해도 8%니까 1주택자니까 2주택제죠. 그러니까 8%니까 7,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순수 투자 목적으로 9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하면서 취득세 7,200만 원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졌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 아파트를 딱 팔아서 이미 발생한 차익을 온전히 실현하게 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고 정부에서 이제 대책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바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계속 이제 뭐 보완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변수가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고 난 이후에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자, 그 전제는 어떤 부분이 깔려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한솔 솔파크 아파트가 충분히 경쟁력 있고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은 아파트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해결해 봤는데요. 자, 도움 되셨나요? 자, 물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요. 자, 이 질문은 사실 그 시청자분 개개인별로 보유 자산 현황이라든지 혹은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의 어떤 아파트의 시장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결론이 얼마든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개별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